중국 기업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를 기회로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 홍콩 증권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기업의 나스닥 상장 문턱 높인다. 무슨 얘기냐? 요즘 자꾸 미국이랑 중국이랑 뭔가 좀 조짐이 심상치 않잖아요. 1차, 2차 무역전쟁 하는데 이게 지금 금융시장으로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으로 물붙은 G2 갈등, 중국 기업의 상장 문턱 높인다. 한마디로 신규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여건들이 점점 강화된다는 거, 어렵다는 거죠. 두 가지를 이제 강화시킨다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예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 기업들이 IPO 할 때 이제 2,500만 달러나 상장 후에 시가총액의 4분의 1 조달을 요구할 것이다.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빌리빌리, 아이치, 우신, 루이싱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완전 폭망했는데 킹소프트 클라우딩으로 또 유명한 회사예요. 최근에 여기 상장할 때마다 얘네들은 이제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갔죠. 이런 요건이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루이싱 커피 문제 때문에 이제 회계 때문에 이런 것도 강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 상장 폐지 통보, 루이싱 커피 대표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이싱 커피라는 게 이게 중국판 스타벅스로 굉장히 핫했던 그 회사예요. 상장하고 나서 막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초만 해도 주가가 52불 정도였고 시총이 120억 달러가 넘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분식회계 문제가 나온 거죠. 뭐냐면 이제 작년 2, 4분기 매출액이 3,800억인데 이게 부풀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루 만에 76% 폭락, 떡 폭락. 그래가지고 시가총액이 6조 하루 만에 날라가요. 하루 만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완전 이렇게 됐죠. 폭망했죠. 폭망. 52불 하던 게 3불도 안 돼. 이거 이제 결국 상장 폐지예요. 이거 저가 매수한다고 들어가는 사람 다 망했어.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사실 예전에도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거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런 거 이제 불똥이 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상장이 안 된 회사들이 이제 상장하려고 하는 거고 신규 상장이고 지금 뭐냐면 이미 상장된 회사들 루이싱 커피 플러스 우리가 알만한 뭐예요? 큰 회사들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이런 애들조차도 이제 상장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의회가 한 거예요. 대통령은 바뀌어도 미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하면 이거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건 계속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루이신 투자해가지고 막 망했다는 건데, 이거 명분일 뿐이고, 이거 앞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널티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원 표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거 상원, 하원,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하원 처리도 거의 유력하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중국 겨냥한 거예요. 중국이 미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달러를 마음껏 조달하기 못하게 하려고 지금 자꾸 이제 압박을 가는 거죠.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은 여전히 이제 달러는 필요한데, 나스닥에서는 이제 조달하기 힘들고,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결론은, 홍콩. 다른 도시도 있겠지만 오늘 홍콩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미국 상장 금지 칼날의 중국 기업들, 결국 홍콩으로 향합니다. 홍콩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중국이 홍콩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갈등이 있지만,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했지만 중국은 홍콩으로 온다. 유명한 게임 회사 네디즈 이번에 2차 상장 통해서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자금 조달한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11월인가 알리바바가 홍콩에 재상장했죠. 2차 상장했죠. 라이벌인지 징둥닷컴이라고 JD.com 되게 유명한 거예요. 여기 알리바바는 참고로 좀 짝퉁을 많이 파는데 징둥닷컴은 짝퉁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홍콩에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또 IPO 해가지고 30억 달러 조달한다고 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에서 달러 조달이 안 되니까 지금 중국 기업들은 어차피 어딘가서 달러를 조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가장 유력한 게 홍콩이다 이거예요. 자, 거기다가 오늘 뉴스 나왔는데 중국의 검색 엔진 어떻게 보면 구글 같은 거죠. 바이두 회장 미국 아니어도 상장할 거고 많다 해서 결국 어디 얘기하냐? 홍콩 2차 상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보란듯이 떠나겠다 이거죠, 한마디로. 홍콩이 있으니까. 그 얘기 뭐냐면 앞으로 홍콩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중국에는 더더욱 중요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어디 상장하냐면 또 이게 홍콩에다 상장한단 말이에요. 홍콩 거래소에다가. 그리고 의료 기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자본 조달을 위해서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지금 이제 조달한 게 얼마냐면 27억 달러의 3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조달하고 있죠. 그리고 왜 홍콩이냐? 홍콩이 인프라가 좋으니까 홍콩에서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땐 대안이 없어요. 미국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홍콩에 온 것 같고. 4월 24일날 이제 캉팡 바이오, 아케소 바이오팜이라고 했는데 이거 공모 상장하자마자 45% 올랐어요. 지금 한국에서 바이오 투기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추천은 아니지만 홍콩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들 얼마나 또 이게
까봐 알겠지만 분식회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주가적인 흐름만 보면 엄청난 투기판이 열릴 수 있다. 요거는 그냥 사이드로 얘기 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홍콩으로 온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딘가 상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할 텐데 그 한국 증권거래소는 상장도 안 돼 있죠. 근데 홍콩 증권거래소는 상장이 돼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빨대 꼽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거래만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상장된 어마어마한 그 메가캡들이 홍콩으로 재상장을 하면 걔네를 살려고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거래를 할 텐데 그 거래소가 바로 홍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거래량이 늘어나면 홍콩 거래소 주가가 올라가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88HK 홍콩 증권 거래소입니다. 누가 이렇게 뭐 분석을 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도 알겠죠. 미국에 상장된 US 리스트 차이나 ADR은 이제 해외에 상장된 뭐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뭐 포스코 이런 것도 좀 해외에 상장될 때 ADR로 상장하는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상관계에서 보면 중요한 게 ADT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뭐 그냥 일일 거래량 평균 거래량 하면 돼요. 직관적으로 봐도 뭐 알겠죠. X축 거래량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완전 일직선은 아니겠지만 회귀 분석으로 해보면 자 근데 제가 보면 이제 또 홍콩 거래소가 원래 사실은 좀 호재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호강통 하면서 홍콩 사람들이 뭐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홍콩 통해 가지고 뭐 심천이나 상해지수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노스바운드라는 건 이제 RMB로 되는데 결국 뭐냐면 홍콩 통해서 그 본토 주식 투자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올라가는 거니까. 사우스바운드는 반대로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홍콩 주식 투자하려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봐요. 연 복리로 좀 84%. 노스바운드가. 사우스바운드도 78%. 요게 상당히 굉장히 이 주식을 주가를 올리는데 큰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관가하고 있는 게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 그쪽으로 생각 안 하는지 사실 미중 무역 경쟁이 아니라 이번에 희한하게도 미중 무역 전쟁에서 보면은 나중에 그 트럼프가 얻어내는 거 보면 결국 뭐냐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거든요. 그 중에 뭐냐면 결국은 제가 눈여보는 게 이거예요. 채권시장이에요, 채권시장. 전 세계에서 중국이 GDP에서 차지한 비중이 어마어마한데 아직 금융시장 개방 안 됐죠. 근데 주식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거래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채권인데 왜 하필 이 시기냐면 뒤에 얘기할 테지만 지금 그 글로벌 채권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 펀드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벤치마크가 있어요. 그 벤치마크가 이제 블룸버그 바클레이즈에서 하는 걸 많이 쓰는데 거기에 최근에 이제 이 중국에 있는 이 메인랜드 그러니까 위안화로 된 채권이 이제 편입되기 시작했다. 그럼 뭐예요?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채권 펀드 매니저 자금들이 이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벤치마크에 들어가는 이걸 담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19 무풍지대 중국 채권 시장에 글로벌 뭉칫돈이 올라온다. 벤치마크니까 이게서 외국 투자기관들이 뭐 채권 시장 중심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 예? 뭐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채권 지수 편입했고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채권 지수에 편입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투자하는 게. 또 그 투자하려면 어디로 가겠어요? 홍콩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2020년 해외 기간 중국 채권 보유량이 전체 채권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전후로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200억 달러의 해외 지수 추정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 이거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주식 거래량도 늘어나지만 더 중요한 건 채권 거래량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거기에 관련된 파생 상품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홍콩 증권은 거래소가 성장성이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장기 차트 볼게요. 보면 뭐 홍콩 주식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았지만 이런 애들은 보면 우상향 하잖아요. 2015년도 그때 중국 주식 반장할 때 이때 보세요. 뭐 올라간 거.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되는 거죠. 거래량이 늘면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이제 많이 지지분이 했지만 사실 다른 종목 대비 거의 뭐 낙폭을 거의 V자로 다 회복을 했죠.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이 시가기준 배당 수익률이 지금 2.476%예요. 참고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그 홍콩 기업들은 배당에 관한 그 이자에 대한 그 세금이 없습니다. 홍콩에서 부과하는. 물론 한국에서 투자하면 이제 뭐 양도세도 내야 되고 배당세도 이제 계산해야겠지만 어찌됐건 미국은 참고로 어찌됐건 간에 거기는 배당 받으면 이제 30% 세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홍콩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세 차익하고 배당도 얻을 수 있는. 오늘 시장 빠졌는데 뭐 올랐죠, 이거는. 아마 그 뉴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나스닥 상장된 중국 기업들 노이즈가 나오니까. 근데 물론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홍콩하고 중국하고 여전히 갈등 상황이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갈등은 있지만 중국으로서 홍콩을 포기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과거에 비하면 더. 홍콩시가 이제 홍콩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셧다운이 풀리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대규모 홍콩시가 올 수 있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또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재밌는 거는 이제 그 경험하시겠지만 원래 시장이 불안하면 거래량은 늘어요. 불안하고 샀다 팔았다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 작지만 작은 뉴스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거 좀 눈여겨보거든요. 인사이더들의 어떤 움직임. 최근에 홍콩 증권거래소 CEO가 갑자기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체되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보유 주식을 팔았어요. 물론 전체 그 지분에 뭐 영향은 크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팔았다는 거는 뭐 한번 뭔가 있나?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아니 굳이 홍콩 말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가능성 없냐 이거죠. 런던, 뭐 마카오, 심천, 상해 이렇게 되는데 런던 같은 경우 좋다 이거예요. 뭐 상해랑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콜라보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파운드잖아, 파운드. 중국이 필요한 거는 달러란 말이에요. 물론 파운드도 뭐 중기축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된 간에 고건적인 측면에서 여기도 분명히 갈 텐데 홍콩보다는 조금 모르겠어요. 홍콩이 여전히 필요하고 런던도 뭔가 둘 다 가져가는 어떤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홍콩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중국에서 막 마카오에다가 이제 거래소 만든다는데 요거는 좀 약간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뭐 엄청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심천 뭐 상해 얘기 나오는데 말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제가 중국은 지금 달러가 필요하다. 달러 필요한데 본토에 있는 거래소에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때는 얘네들은 분명히 이제 위안화로 할 텐데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때 좀 사실 뭐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중 무역 전쟁 불똥인 나스닥 상장 중국 기업의 튑니다. 두 번째, 중국 기업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는 홍콩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홍콩 증권거래소가 반사이익과 원래 가지고 있던 장기 성장성, 앞으로 채권에 관한 그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주식에 대한 어떤 메가캡들이 이제 홍콩에 재상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거래량이 이거 뭐 바이두 뭐 텐센트 알리바바 뭐 JD.com 이런 거 거래하려면 결국 이제 홍콩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홍콩 달러는 US 달러하고 거의 뭐 패깅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달러라고 보면 되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물론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거 뭐 절대 추천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그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거리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는 상장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생각 못 하는데 홍콩은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